안녕하세요. KTN 시청자 여러분. 마당새, 각설이. 예, 아닌가요? 네, 임석근입니다. 네. 자, 임석근의 동네방네쇼. 오늘은요, 미국에 오신 분들의 첫 번째 드림이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요, 부동산 전문인을 모시고 이모저모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SK 리얼티의 대표 브로커이신 김수영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KTN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리얼티 대표 브로커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기미가 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2007년도 그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부터 2009년도가 거의 바닥이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서프라임 터지기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귀네 카운티라든지 그 풀턴 카운티, 폴사이스 카운티 이런 데들은 집값이 거의 옛날 가격을 회복하다 못해 굉장히 매달 오르는 수준까지 가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좀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로 봐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집의 그 건축 스타일도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워낙 조지아가 땅이 크니까 집을 같은 가격으로 강남에 웬만한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았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집의 그 규모나 그 퀄리티를 봤을 때 다들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집이 좋으니까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집을 사실 만한 게 많고 올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지시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아주 집값이 그 당시에 아주 막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융자를 아무나 다 그 융자 가이드라인 같은 거가 굉장히 느슨했었기 때문에 100%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00% 융자를 받다 보니까 돈이 본인이 다운페이를 한 그런 금액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경제가 어려워져도 그냥 은행에 차압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거의 폭락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때는. 자,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집을 샀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비쌀 때 집을 사가지고 2007년 전에. 예. 그러고 난 후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집값이 거의 폭락이 됐어요. 반전이 뭐예요? 그냥 아주 다운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제가 부동산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저도 2006년도에 새 집을 샀다가 그 이후에 집값이 정말 반토막이 나서 이제 아주 속된 말로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나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거의 속절없이 다들 당했었죠. 그 당시에.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계속 좀 회복을 지금 되고 있다 하니까 예전에 이제 조금 손해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기대를 좀 해보실 만할 것 같고요. 겨울철이라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경기가 좀 비수기철인가요, 지금이? 그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학교 방학할 때 서머 브레이크 시작하는 5월 달부터 성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1월 달부터 집 그 매매가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어요. 이미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1월 달부터 준비를 하면서 막 사러 다니시고 그렇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그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타주에서 계속 꾸준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주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여전히 계속 바빴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집을 보여주시러 다니시는 에이전트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매물이 있으면은 연락은 많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비수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고 좀 내 몸이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이게 슬로우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음에 제가 그 거래량에 대한
그래프를 갖고 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그럼 계절에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다는 얘기는 수요보다도 이제 공급보다도 수요가 이제 계속 꾸준히 그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날씨하고 상관없이 인구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계속 필요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애틀랜타 산지 이제 17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모르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마트만 가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인사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다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애틀랜타의 이제 한인 인구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올해 그 2017년 부동산 동향이 좀 어땠는지 좀. 아까 잠깐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주에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추운 데서 사시던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집값도 너무 비싸고 뭐 지진도 있고 이런 자연재해가 싫어서 자연재해가 졸지아는 좀 간접적이잖아요. 바다도 네. 멀고 그래서 각 타주에서 몰려오시는 그런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다 재산 정리하시고 조지아의 작은 그 렌치하우스 안방이 밑에 층에 있다거나 아니면 단층짜리 집을 찾는 그런 분들이 그 85번 주변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 한인 마켓이 많이 몰려 있고 85번 가깝고 병원이 가까운 그런 귀네 카운티 쪽으로 네. 많이 몰리셨고 그분들이 찾으시는 게 단층짜리 집. 근데 단층짜리 집을 많이 빌더들이 짓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단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고 1층에 방 3개, 4개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단층짜리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방이 밑에 층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도 부족한데 그런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에이전트 분들이 참 일하시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없는 것만 찾으시니까. 그래, 우리 한인분들이 유독히 저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층 집이면 밑에 안방이 좀 있었으면 하고 뒤에 텃밭 있고. 네. 맞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집을 이렇게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100세 시대 다 된다고 그러니까 요새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너무 정정하시고 젊으시니까 네. 뭐 계단 올라가기 힘드시다고 단층집을 찾으시기에는 너무 다들 젊으세요. 그런데 근데 꼭 집은 그렇게 단층집 안방 밑에 있는 거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젊으시니까 2층 집 사시자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꼭 그렇게 고집을 하셔서 애를 많이 먹었죠. 네, 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네. 네. 자, 내년 연방 기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더불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또 내년에는 또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우려도 있고요. 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현재 상태로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생물체처럼 나라의 정책이나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뭔가 변수가 계속 있는 일종의 생물체처럼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자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우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2007년도 이후에 서프라임 터지면서 그때 론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융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재조정을 해줬었는데 그때 텀이 한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페이먼을 2,200불, 2,300불 내던 거를 1,800불 정도로 내려가게끔 30년 그 모기지를 40년으로 늘려주면서 페이먼이 1,800불 정도로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5년 이후에는 2,500불 정도로 다시 올라가게끔 프로그램이 짜있는 그 융자 론 모디피케이션 했었던 것들이 5년 정도 되면 1,800불 내다가 2,300불을 내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담스러워지는 것들을 감당을 못하고 폴크로저 시키는 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융자가 옛날 서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아무나 융자를 주셨던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모기지 마켓에서도
융자를 그렇게 아무나 주지 않고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굉장히 아주 까다로웠다고. 스트릭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포크로저를 당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능력이 있는 분들만 융자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포크로저 레이시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크로저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 융자 론 모디피케이션 했던 분들이 페이를 못해서 그런 분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 가격은 향후 한 5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집값이 지금 현재 한 30만 불 이하 쪽은 집이 없어서 못 팔고 네. 30만 불 이상 되는 40만 불, 50만 불대들은 매물이 많아요.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택값이 막 올라가는 그 가격 그 레인지는 가격대는 한 30만 불 이하 이런 데들은 집이 없어서 뭐 나오자마자 우리가 그 마켓 시스템에 넣지 않고도 네. 일반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정도로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아주 고급 단지 뭐 60만 불, 70만 불 이런 데들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그 가격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마디로 주택 마켓이 이럴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격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빛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쪽집게로 좀 이렇게 어떤 집을 사야지 조금 뭐랄까요, 투자 가능성, 뭐 안전할 거. 수 있는 건지 좀. 그 서프라임 터졌을 때 모든 동네가 다 무너진 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군이 너무너무 좋은 데들은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모님들 그런 관심이 많고 이래서 모기지를 못 내더라도 렌트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차압률도 낮았었고 그랬던 동네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학군이 아주 스트롱한 데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원론적으로 볼 때 학군, 편리함, 교통 이런 네.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그렇죠. 부동산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지역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사실 때 항상 그 학군이라는 게 한 번 초등학교 때 이사를 오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웬만하면은 이사를 잘 안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매물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물이 부족한 동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든 실제로 사시든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K 리얼티 김수영 대표님과 함께 이모저모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또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고요. 오늘은 또 김수영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매물 중에서 저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매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빨리 팔고 싶은 상업용 건물이 하나 있어서 오늘 상업용 건물이요? 네, 소개를 드리려고 왔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5 밀리언, 그러니까 195만 불에 나와 있는 거고, 유닛이 11개 중에서 7개가 다 차 있고 4개만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달 한 11,000불, 12,000불 정도 렌트가 걷어지고 있는 매물인데, 우리 피치트리 인더스트리 블루바드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냥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분들도 특별히 광고를 안 하셔도 이제 간판만 달면은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런 비저빌리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거리에서 금방 보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비즈니스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사셔서 세입자 놓으시고 그러면 수익성은 지금 현재 한 캡 레이트는 6.5% 정도 되지만
세입자 나머지 세입자 네 유닛을 채웠을 경우에 캡 레이트는 훨씬 올라가고 투자 가치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영상을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 한인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벌써 이제 뭐 세입자들은 다 거의 꽉 짜 있는 상태고요. 자, 매물 가격이 아까 좀 전에 얼마라고 하셨나요? 195만 불. 95만 불. 네, 자 비즈니스 매물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영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내용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